어, 코드 잠깐 좀 보면은요, 저희가 합성곡 신경망을 만들었던, 시퀀셜 만들었던 과정을 좀 보시면은요, 시퀀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8 곱하기 28 모양의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인풋 레이어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을 2D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는 필터 32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32장의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온다. 2차원 이미지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연결한 게 맥스플린 2D 레이어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는 28 곱하기 28인 그런 크기의 배열을 14 곱하기 14 크기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통과한 그 배열을 다시 컨볼루션 2D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는데 여기서는 필터가 64개란 얘기는 아웃풋이 6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4개의 2차원 배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시 맥스플린 2D 층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14 곱하기 4가 14 곱하기 14가 7 곱하기 7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7 곱하기 7로 바뀐 거를 이제 다시 7, 49 쭉 하고 펼치고요. 펼친 다음에 그 밀집층을 통과시키고 드랍아웃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통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로 10개의 확률을 계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훈련, 핏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죠. 예,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모델 파라미터들 있죠. 난수로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그 가중치들을 모델 파라미터들을 그 최적의 값들로 찾아가는 과정이 그 신경망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 320개의 모델 파라미터 W 값들이 전부 결정이 돼요. 난수에서 어떤 최적의 값으로 바뀐 그런 값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게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그 찾아낸 그 웨이트들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2D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더 많죠. 더 많은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여기를 통과시켰을 때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 살펴보고 있었던 합성곡 레이어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하나 만들까요? 네. 네, 여기서는 네, 훈련된 합성곡 신경망 시각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보시면은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는 시퀀셜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성한 게 시퀀셜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레이어들을 추가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퀀셜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 타입인 거고요.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객체 타입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레이어스라고 하는 레이어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퀀셜 객체에 포함된 레이어들, 계층, 계층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예를 보시면 네, 모델 레이어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순서대로 보시면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죠. 파이썬의 리스트와 비슷한 그런 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풋은 보여주지 않아요. 인풋은 보여주지 않고 인풋에 연결되는 게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플래튼, 댄스, 드롭아웃, 댄스. 그 서머리에서 보는 그 구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리라고 하는 메서드가 해주는 역할은 이 레이어스를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뭐 표 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메서드가 서머리 메서드였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거를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얘가 인덱스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소만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첫 번째 원소가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그래서 컨브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브 1번이라고 하고, 모델 점 레이어스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컨브 1번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툴이라고 하는 객체가 여기에 저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출력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출력 모습은 컨볼루션 툴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RPR 메서드가 리프레젠테이션 메서드가 이렇게 이런 문자를 출력해 주도록 문자를 만들었겠죠. 그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인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weight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weight. 이거를 그냥 출력하면 너무 많고요.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쉐림만 볼게요. 쉐림만. 잠시만요. 아, 이게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군요. 리스트고 두 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0번이라고 했죠. 0번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다시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브 1번, weight, 인덱스 1번의 shape 이렇게 한번 출력해보세요.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의 모양이 왜 331, 32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텐서가 왜 32라고 하는 1차원 모양인지. 자, 얘는 그 이쪽에다 설명을 드릴까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그 합성곡 계층에서 첫 번째 합성곡 층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된 가중치들이에요. 모델 파란큐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웨이츠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웨이츠는 항상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가중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합성곡 층에서 학습된 편향. 편향을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나? 바이어스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어제 모델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필터 커널의 크기를 얼마로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세요? 3으로 만들었어요, 3. 음. 커널 크기가 3이라는 얘기는 행의 개수도 3이고 컬럼의 개수도 3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커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커널이 전부 몇 개 있었어요? 이런 커널이 처음에 32개로 만들었죠. 처음에 32개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마 그 64개로 이거의 두 배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신경망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여기 있는 W1, W2 이런 숫자들을 처음에는 난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넣고 정확도를 계산해보고,
그게 틀렸으면 얼마나 틀렸을까 계산해보고 W를 다시 다른 숫자로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이미지 넣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실 계산해보고 거기서 다시 살짝 W 살짝 또 바꿔서 또 훈련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에포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합성곱 레이어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찾아지는 값들은 이 모양대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가중치가 3 곱하기 3이 있죠. 그리고 그 3차원 모양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게 몇 개 있다? 이런 게 32개가 있다. 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모든 필터들마다 더하기 1이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이어스, 상수 알파. 상수 알파가 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필터 하나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하나씩 나오겠죠. 그리고 필터가 32개니까 바이어스는 전부 다 32개가 나오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 어, 웨이트는요. 0번은 가중치들, 그 다음에 1번은 바이어스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가중치들의 모양은 3 곱하기 3이 3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들은 1차원, 상수들만 저장하면 되니까 상수가 32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요, 어, 이 필터 이 웨이트의 모양을 보시면 필터의 모양과 웨이트의 모양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필터의 높이, 필터의 위드스, 필터가 가지고 있는 채널.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필터 개수, 아웃풋 개수. 필터 개수라고 하셔도 되고, 뭐 출력의 개수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쉐입은 이런 쉐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런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편향의 쉐입은 1차원이에요. 편향의 쉐입은 가중치 모양이라고 할까요? 가중치 모양과 그 다음에 편향. 바이어스의 모양은 아웃풋의 개수, 필터 개수랑 똑같아요. 필터 개수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필터 개수라고 할까요? 필터 개수. 그런데 그이 웨이츠라고 하는 거는 텐서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바이어스도 텐서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파이 배열로 사용을 하시는 게 뭐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바이어스는 크게 관심은 없고 어차피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는 0.2를 더하든 0.2를 더하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가중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중치들을요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1번에 웨이츠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고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컴브 1번 점 웨이츠 인덱스 0번 그리고 텐서를 넘파이 배열로 바꿔주는 함수는요. 넘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텐서플로우의 텐서라고 하는 객체를 넘파이의 NB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메서드가 넘파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모양은 얘랑 똑같겠죠? 모양은 얘랑 똑같을 거예요. 얘를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숫자가 숫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2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9 곱하기 32개의 숫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숫자들이 이 웨이츠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기 위해서요. plt 점 히스트 이렇게 하시고요. 컴브 1번 웨이츠 4차원 배열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reshape 1차원 배열 이게 1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reshape은 아규먼트가 shape이죠. 아규먼트가 shape이니까 shape은 이렇게 튜플로 주시면 되고 튜플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4차원 배열을 4차원 배열을 어떻게 1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히스토그램 그린 거예요. X축, X레이블은 우리가 뭘 그린 거냐면 가중치들을 그린 거고요. 히스토그램의 히스토그램은 개수를 세는 거죠. 웨이트들의 개수예요. 개수. PLT.show. 어, 이 쉐입의 아규먼트가 쉐입이 아닌가요? 그죠. 아규먼트가 쉐입이 아니었나? 자, 예를 보시면 만약에 이 가중치들이 임의의 난수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임의의 난수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좀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많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적게 나오고, 뭐 이런 모양을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지금 훈련이 끝난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종 모양이기는 종 모양이긴 해요.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약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5 이쪽에 약간 더 작은 숫자들이 조금 분포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그러니까 그, 어, 그 완전한 정규분포를 이루는 그런 난수 숫자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훈련이 끝나고 나면 약간 왼쪽의 꼬리가 조금 왼쪽의 꼬리가 조금 긴 그런 모습으로 웨이트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웨이트들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까지 사이에 있기는 합니다. 요 사이에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개수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했을 때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터 하나당 3 곱하기 3만큼의 웨이트 가중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터가 총 64개가 있으니까 9 곱하기 64개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높이를 다 더하면 이만큼의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그 분포를 지금 그려본 거예요. 이 분포를 그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약간 시각화를 해볼 건데, 어떻게 시각화를 해볼 거냐면,
어, 아까 쉐입 다시 볼게요. 여기 32장이 있죠. 32장이 있었고, 32장, 32개의 필터가 있었어요. 32개의 필터가 있었고, 3 곱하기 3, 이거 이미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가로 픽셀 3, 세로 픽셀 3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여기는 차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0, 인덱스 0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첫 번째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전부 슬라이싱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얘를 인덱스 0번부터 31번까지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중치들을 학습된 가중치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필터 가중치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쉐입을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32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32장의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돼요. 대충 뭐 이런 정도로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4개 잡고 이쪽으로 8개 잡아서 여기 하나마다 하나씩 이 3 곱하기 3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피겨 그리고 엑시스 plt.sub 이렇게 만들 거고요. 로우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8개 이렇게 만들 거고요. 피겨 사이즈는 가로 길이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4, 세로 길이가 4. 가로 길이가 8, 세로 길이가 4.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i는 range 0부터 4까지 변하면 돼요. 0부터 4까지 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range 0부터 8까지 변하면 돼요. 이 코드는 이해되시죠? 여기 로우는 인덱스가 0부터 4까지, 컬럼은 인덱스가 0부터 7까지. 그래서 i와 j를 인덱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i 곱하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j.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i가 0일 때 생각해 보세요. i가 0일 때는 인덱스가 0부터 7까지 변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i가 1이 되겠죠? i가 1이 되면 더하기 8이 되니까 0부터 7까지 숫자들에다가 더하기 8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 9, 10, 11, 12에서 15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디에서 이용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i와 j는 서브 플롯 엑시스의 인덱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서브 플롯의 인덱스로 사용할 거고 이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컨볼루션 1번 웨이츠라고 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2차원 모양으로 잘라내야 돼요. 2차원 모양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세로 길이가 0부터 3까지, 가로 길이도 0부터 3까지, 뎁스 채널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은 하나밖에 없고 여기가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0부터 31번까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인덱스가. 여기는 차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는 무조건 0번이에요. 세 번째 인덱스는 여기가 차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0이고요. 여기는 차원이 32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0부터 31까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한 값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싱인데 3 곱하기 3 전체를 다 슬라이싱 하겠다라고 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리면 안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가중치들은 이렇게 있어요. 음수도 있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어요. 근데 I am sure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를 그려주거나, 그죠? 정수를 이미지처럼 그려주거나, 아니면 0.0부터 1.0까지의 실수들을 그 이미지처럼 그려주는 게 그게 IMSho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값들의 범위를 정해줄 거예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보시면 파라미터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vmi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최소값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마이너스 0.5만 생각을 할게요. 우리 이 아래쪽은 그 숫자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약간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Vmax는 양수 0.5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Vmin과 Vmax는 뭐냐면 어, 파이플런 모듈에서 매트플러립, 매트플러 줄여서 우리 PLT라고 했죠. PLT라고 할게요. PLT 모듈에서 컬러 맵이 표현하는 숫자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 0.5와 플러스 0.5라고 준 이유는 가중치들이 이런 범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엑시스들은 그 축 그려주는 거를 꺼버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해보시면요. 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진한 모양들이 저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진한 부분들이 저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기값에 따라서 학습된 결과가 조금씩 숫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어둡죠. 어둡죠. 그죠? 여기는 밝죠. 그죠? 아, 밝은 부분들을 위주로 볼까요? 밝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쪽이 밝아요. 여기는 이쪽이 밝아요. 여기는 약간 이쪽이 밝고요. 여기는 이쪽이 밝아요. 밝은 부분들이 숫자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부분들의 숫자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웨이트들로 우리가 합성곱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 오전에 저런 거 했었잖아요. 어, 7 곱하기 7짜리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여기만 숫자를 1로 주고 나머지는 숫자 전부 다 0을 줬었죠. 그쵸? 그럼 합성곱이 어디가 영향을 많이 줄까요? 여기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합성곱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가로선으로 여기를 1이라고 여기는 2를 주고 나머지는 0을 준 경우에는 합성곱을 할 때 이쪽이 합성곱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영향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성곱의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얘랑 합성곱을 했을 때는 세로선들이 약간 좀 환하게 밝게 보였었고 이런 필터를 합성곱을 했을 때는 가로선들이 약간 좀 밝게 그 합성곱이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웨이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음, 웨이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숫자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가 합성곱을 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서 합성곱을 하게 되면 이미지들 중에서 이쪽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얘기고 이미지를 두 번째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쪽 부분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필터가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필터가 학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학습이 끝난 훈련이 끝난 합성곱에서 레이어를 찾았고 그 레이어에서 웨이트를 찾았고 그 웨이트들을 마치 2차원 이미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필터들을 시각화를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비교를 해볼 거냐면 학습되지 않은 되지 않은 가중치들을 시각화해 볼게요. 학습되지 않은 가중치들은 난수로만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분포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학습되지 않은 가중치는 우리가 시퀀셜을 새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퀀셜에다가 그 컨볼루션 레이어만 추가를 해버리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할까요? Not trained 모델이라고 할게요. 훈련되지 않은 모델 이렇게 한 거예요. 테라스 점 시퀀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를 합니다. not trained 모델에다가 add를 할 거예요. input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케라스 inpu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쉐입은 28, 20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까지를 추가를 할게요. not trained 모델 점 add 케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 여기에 필터 개수 똑같이 만드셔야 되겠죠. 필터 개수는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3개짜리로 만들었죠. 커널 사이즈 3개짜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한 칸씩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패딩 우리가 바꿔 썼을 거예요. 밸리드 패딩을 사용한 게 아니라 패딩 값은 세임 패딩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세임 패딩 이용했고 액티베이션 함수 있었죠. 액티베이션 뭘 썼었냐면 렐로를 썼었어요. 렐로. 그러니까 우리 애드에 썼던 거랑 똑같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이미 훈련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훈련된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난수로 만들어져 있는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자, not trained 모델에서 layers 꺼내볼까요? 레이어가 인풋 제외하면 뭐만 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어. 인풋은 그 신경망의 레이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밖에 없어요. 컨볼루션 레이어 2.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웨이트 찾아볼까요? Not trained. 훈련되지 않은 웨이트. 얘를 찾아볼게요. 자,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훈련되지 않은 모델의 레이어를 찾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컨볼루션 2D가 있죠? 컨볼루션 2D는 뭘 가지고 있어요?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웨이트들은 가중치는 두 가지 종류의 가중치가 있다 그랬어요. 어, 좁은 의미의 가중치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0번 얘가 좁은 의미의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가 가중치와 편향, 바이어스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가 순수하게 좁은 의미의 3 곱하기 3
곱하기 64개. 이것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그 좁은 의미의 가중치예요. 근데 얘는 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텐서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넘파이로 변환을 했어요. 계속, 이 코드는 우리 위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어, 그냥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호출한 것뿐이에요. 위쪽에 있는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이거잖아요. 음,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찾는다. 레이어에서 인덱스 0번을 찾는다. 그 레이어에서 웨이트를 찾는다. 웨이트에서도 인덱스 0번만 찾는다. 그 인덱스 0번을 넘파이 배열로 전환한다. 이거잖아요. 여기가 레이어, 첫 번째 인덱스 0번 레이어,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레이어에 인덱스 0번 웨이트, 인덱스 0번 웨이트를 넘파이로 전환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음. 이게 딱 그거예요. 모델에서, 아, 실수했다. 레이어가 배열이죠. 레이어가 배열이니까 여기도 인덱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음. 네. 코드를 비교하다 보니까 틀린 점을 알게 됐네요. 모델이 있고요. 훈련되지 않은 모델이 있고 훈련되지 않은 모델에서 인덱스 0번 레이어를 꺼내고 인덱스 0번 레이어는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웨이트들 중에서 인덱스 0번 꺼내고 그걸 다시 넘파이로 변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죠? 얘를 일단 쉐입 먼저 볼까요? Not trained weights의 쉐입 모양 똑같아야 돼요. 3 곱하기 3 32개 모양 똑같죠? 자, 모양 똑같고요. 얘는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PLT, hist, 그다음에 not trained weights. 근데 1차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shape, reshape,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1차원으로 변환해서 그리겠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쇼만 할게요. 네. 자, 좀 달라진 점이 있죠. 훈련이 끝난 모델들은 가중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정규 분포에 비슷한 모양. 왼쪽이 좀 꼬리가 길긴 하지만, 왼쪽이 꼬리가 길긴 하지만,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었다면, 훈련되지 않은 모델에서의 가중치는 숫자들이 거의 일정하죠. 0을 갖는 개수도 한 20개에서 30개 사이가 있고, 0.2를 갖는 녀석들도 20개에서 30개 사이고 0.2를 갖는 것도 20개에서 30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균등 분포에 가까운 분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수들이 균등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균등 분포로 만들어진 난수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어떤 정규 분포 모양과 비슷하게 바뀌는 그런 난수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경망 모델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네.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훈련된 가중치들은 훈련된 가중치, 훈련된 레이어의 가중치들은, 가중치들은 0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정규 분포와 정규 분포, 완전한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왼쪽이 커요. 왼쪽이 길어요. 왼쪽 꼬리가 깁니다.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훈련되지 않은 층의 가중치들은 균등 분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0.0.15가 만들어진 개수나 0.1이 만들어진 개수나 0.05가 만들어진 개수나 0.0이 만들어진 개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수들을 만들어낼 때 처음 초기화할 때 어떻게 초기화를 한 거냐면 균등분포로 난수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렸던 것과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네. 피겨, 엑시스.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plt 서브플러츠 로우의 개수는 4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8개로 할 거고, 피겨 사이즈는 가로 길이가 먼저라 그랬어요. 가로 길이가 4, 세로 길이가 4. 가로 길이가 8, 세로 길이가 4. 이렇게 만들 거고, 자, 똑같이 I in range 4,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8.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변수를 저장했죠. not trained weights 이렇게 만들었죠. 모양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서도 인덱스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곱하기 8 더하기 J. 네, 그리고 엑시스, 인덱스 i번째, j번째에 I am show로 그려줄 내용은요. 이번에 그릴 거는 not trained weights.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채널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은 하나밖에 없고, 여기가 인덱스. 여기서도 엑시스를 off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off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plt.show. 네. 그러니까 밝은 부분들이 다르죠. 어. 밝은 부분들이 고르게 32개의 필터가요. 그 밝은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는 좀 다르지만 밝은 부분들이 뭐 한 세 개 있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뭐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특징을 찾기가 좀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는 어, 이쪽이 밝구나. 여기는 요렇게 밝구나. 여기는 요렇게 밝은 거구나. 여긴 요렇게 밝은 거구나.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었다면, 필터들이. 근데 아래쪽에 훈련되지 않은 그런 필터들은 정말, 그러니까 밝은 부분들이 이것저것에 막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되지 않은 가중치들은 그 어떤 특징들을 어떤 패턴으로 찾아내기가 좀 힘든 모습인 거고, 훈련이 끝난 가중치들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패턴들을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기 쉽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 훈련된 가중치들을 시각해 보시면 여기서도 그거를 좀 안 했군요. 여기도 그거 좀 넣을게요. Vmin 아까 마이너스 0.5부터 했었을 거예요. 똑같이 그려줘야 되겠죠. Vmax 여기도 0.5 다시 그릴게요.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서 밝은 부분들로 어떤 패턴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모습이라면 여기서는 이런 범위로 그려주면은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어떤 패턴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서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중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 어,
가중치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가중치들이 어떤 합성법을 보여주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는 가중치들만 시각화를 해본 거예요, 지금은.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프가 많이 이상해요. 네, 그럼 가서 좀 봐드릴게요. 네, 또, 네, 그러면, 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